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오늘 3월 3일 장마감 오후 4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가지고 있는 종목의 상한가 기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그리고 따뜻한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많이 혼란스럽고 이거 좀 망하는 거 아닌가, 큰일 났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락은 그동안의 하락과는 좀 다른 움직임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번 기회를 잘 살리면 이 장은 쉽게 무너지는 장은 아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가시되 너무 조정 없이 급하게 상승 각도를 그려서 올라간 종목들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늘 내려온 종목, 고점에서 장대 음봉이 터졌다. 그러면 그만큼 많이 오른 종목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만큼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온 종목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신규로 기회를 잡으실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최근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장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삼성전자 오르면 사고, 또 제가 좋아하는 현대차 같은 종목들, 또 2차전지, 그동안 에코프로 많이 올랐고, 또 포스코그룹주 이런 종목들 그냥 매수해서 쭉 삼성전자 들고 가서 큰 수익 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 오늘 하락이 처음 겪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권 올랐을 때와 급하게 급등을 한 종목을 나눠서 볼 필요는 있겠다 생각이 들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란 전쟁이 터졌다고 해서 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 같은 경우는 어차피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고, 주위 분위기도 봤을 때 미국을 도와주는 분위기로 최근에 힘의 논리로 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난다 휴전할 거다 하고 되지가 있지 않은데, 안 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도 요새 자신감이 붙은 상황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냥 내 맘대로 해도 되겠다, 어차피 전쟁 난 거 내가 막 일으켜도 이길 수 있잖아요. 관세도 그냥 걷으면 된다, 나보다 약한 나라니까 니네가 어쩔 건데,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측면에서 사실 미국 증시가 많이 오른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삼성전자로 인해서, 하이닉스 같은 종목으로 인해서 전 세계 상승률 1위 나라였고, 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근 몇 달 동안에 오르지도 못한 상황이었어요.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 시장 같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미국이 올라도 소용이 없었고, 미국 올라도 떨어지고, 미국 떨어지면 또 떨어지고, 이런 상황인데 반대인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증시가 먼저 오늘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를 일단 볼 필요가 있고,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두 번째로 체크할 필요가 있는 게, 어제 같은 경우는 사실 전쟁이 났기 때문에 유가 폭등에 대한 부분들은 예상이 됐었고, 또 엔비디아나 이런 반도체 종목들 이건 안 떨어지겠다, 어차피 실적 나오는데 여기는 무조건 가자, 테슬라, 오린 이런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저께 확 빠졌으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미장은 어제 밑에서 반등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좀 하락을 생각하던 분들도 진짜 아닌가 보다, 이거 전쟁 나도 이거 하락 안 되겠네 하고 어저께 또 상승 쪽으로 베팅하신 분들이 많고, 오늘 반대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오늘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필두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하나의 매물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될 것은, 시끄러운 종목이 급등을 할 때는 반드시 시끄러울 때 계속 올라줘야 돼요. 삼성전자 같이 이렇게 시끄럽다, 예전에 제가 그런 종목들, 예전에 HLB 또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을 항상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드리지만, 그냥 시끄러울 때는 계속 오르고 다른 종목이 떨어지든 말든 계속 올라야 되는 특징이 있는데, 시끄러운데 대량 거래가 터져서 일단 대량 음봉이 그동안 터지지 않았는데 터졌다. 그런데 위치를 보니까 고점이나, 그리고 현재
주위 정세가 좀 불안하고 미국 반도체 지수도 좀 빠지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저가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 저는 우리나라 증시가 앞으로 계속 글로벌 증시를 이끌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한국 증시로 자금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미국 부러우면 미국 주식 사듯이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가 부러워서 한국 주식을 투자하려고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시작이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계속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만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거기가 쉬어줄 때 나머지 종목들이 좀 빠지긴 하겠지만 새롭게 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장이 올 것이냐, 그리고 주도주가 쉬었다가 언제쯤 다시 제대로 올라갈 것이냐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하락은 일단은 관망을 해야 된다. 또 뭐 지금 전쟁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이 어제 터졌을 때도 미국 증시는 항상 그동안 보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도 그렇고 전쟁 때문에 폭락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또 어떤 부분으로 인해서 뭐 물가가 좀 오를 것 같다든지 아니면 유가가 좀 많이 올라서 뭐 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금리 인하 좀 딜레이 되고 이런 거 핑계로 AI 뭐 거품 얘기 나오면서 일단 한번 밀 가능성도 있다는 걸 머릿속에 염두를 하는 게 일단은 맞고, 그와 관련된 오늘 대량 거래로 폭락한 종목들은 당분간은 단타는 이럴 수 있어요. 확 떨어지면 오늘 딱 사서, 오늘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 또 삼성전자 또 기준으로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오늘 뭐 하종 비슷하게 간 종목도 있고 20% 10몇 프로 폭락한 종목이 많은데, 이런 종목을 많이 매수하시는 분들은 올라갈 때 매수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동안 못 사다가 확 떨어지는 첫날에 장중에 이제 매수를 했을 경우에 보통 매물대가 계속 형성되면서 내려왔을 때 다음날 붕 뜨면 다 정리합니다. 오늘까지는 이 종목이 내가 너무 좋다고 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오늘 종가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뭐 반등, 또 아니면 뭐 주위의 주의 정세 호재 찾고 내일 붕 뜨면 또 매도 버튼 누르는 경우도 많아요. 같이 오늘 매수를 했어도 오늘부터 장기로 들어가는 분, 오늘 장중에 사서 막 이제 좋은 뉴스들 찾고 내일 아침에 오르면 팔고 이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단기로 결정을 할 것이냐, 중장기로 섹터를 정해서 갈 것이냐 생각만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핵심만 일단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장을 최근에 이끈 게 2차 전지하고 반도체, 로봇 AI, 그리고 방사는 또 어제가 터졌어요. 그동안 뭐 원전 같은 경우 오늘 빠졌지만 그동안 또 전쟁 관련주라고 해서 이란이, 여기서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이렇게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란은 자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국민한테도 크게 신뢰를 못 받고 있고, 또 워낙에 자국민 학살도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미국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뭐 주위에 사우디부터 해서 막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편들어줄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는 거예요. 러시아는 또 도와준다 그러면 보복당하고 핵 맞을까봐 무서워서 유럽도 뒤로 하고, 우크라이나가 너무 안 됐잖아요. 그쵸? 근데 이란은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뭐 미국이 쳐들어가고 금방 끝나고, 지금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금세 뭐 내가 정한 타격물을 바로 타격해서 바로 생포하거나 학살하는, 이게 가능하거든요. 지금은 미국의 그 정도로 위상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분명히 다르고, 또 많은 분들 여기서 이제 한국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이런 상황이면 이게 또 불똥이 북한에 튀는 거 아닌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이고 워낙에 우리나라 우리도 한민족이잖아요. 원칙적으로 똑똑해요. 굉장히 외교를 잘하고, 보세요. 러시아한테 붙어 있잖아요. 중국한테 붙어 있잖아요. 북한은 이란하고 다릅니다. 북한을 마음대로 하면은 할 수가 없어요. 중국이 반발하고 러시아가 지금 북한이 최우방국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북한도 뭐 쳐들어가서
그리고 우리나라 남한이 같이 엮여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마치 그걸 바라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분들 계세요. 이제 뭐 김정은 큰일 났다. 물론 겁은 먹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참에 의외로 이런 상황에서 또 회담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은 관련된 또 남북 경협주가 또 반대로 들썩거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렇게 된다면 뭐가 영향을 받겠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최근에 제가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건설주, 건자재주, 재건주 여기를 다 좋게 보고 있어요. 워낙에 저평가 섹터이기 때문에. 철강도 현대제철 급등을 했잖아요.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고 물론 포스코홀딩스는 계속 강조 드리는 종목이고 이런 식으로 최악의 상황에서 급등을 하는 게 또 주식이에요. 많은 분들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발상을 해본다면 지금 북한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증시 오늘 폭락해서 심란하신 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원래 남북경협주에는 엮여있는 종목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건설이 가장 많이 엮여 있습니다. 재건 관련주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로 회담이 이어진다면 안 그래도 저평가 섹터인 게 또 호재를 타고 무슨 회담이 성사되게 되면 순식간에 두세 배 오르고 하는 종목들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되지 지금 뭐 전쟁이 막 엄청 심해져서 또 뭐 전쟁이 크게 퍼져서 큰일 난다. 이런 부분으로 확대 해석하는 건 오늘 하락으로 그 생각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유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 전쟁이 아주 길어질 것 같으면은 또 예를 들어서 유가가 막 폭등할 수 있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200 간다 그랬던 게 $60예요. 그것조차도 확실치 않다. 그래서 단발성 이슈다. 이 전쟁 이슈 같은 경우는 다만 미국의 증시, 우리나라 증시에서 하락의 빌미를 찾고 있었던 수직 상승했던 종목들은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올 것이고 거기서 대량 거래가 터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그동안 관심 없던 분들도 관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특히 장기로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나는 코스닥 레버리지, 뭐 코스닥 ETF로 승부 본다. 또 삼성전자로 승부 본다. 이러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덜컥 오늘 사서 내일 반짝 이게 아니라 많이 오른 거 누구든지 알잖아요. 한번 폭 떨어졌다고 뭐 올인 이런 게 아니라 단타가 아니잖아요. 단타는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사가지고 쭉 끌고 간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분할 매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폭락장 무서우신 분들은 이 생각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폭락장이 오더라도 전 세계 1등 증시가 한국 증시고 여전히 한국 증시에서 아무리 저평가라도 안 오른 종목들이 최소 절반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뭐 AI가 엮였든 뭐가 엮였든 실적이 아무리 안 좋아서 최근에 한번 오른 종목이 있을지언정 섹터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섹터로 확 몰려 있어서 그쪽만 급등을 했지 나머지 섹터들은 지금 코스피 지수하고 거의 상관이 없을 정도의 체감적으로 안 좋은 종목들도 많아요. 그런 종목들도 이참에 기회가 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 주요 종목들 싹 봐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미국 증시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많은 분들 미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시면은 일단 우리가 반도체예요. 반도체 지수가 무려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고 뭐 여기저기 난리가 났었잖아요. 뭐 물가 오르고 뭐 난리 났었는데 그때 반도체 지수가 저가가 3,300인데 고가가 무려 8,100을 찍었어요. 이 정도 각도가 나왔는데 하락의 빌미가 나왔고 쭉쭉 뻗어가는 게 멈추고 위에 매물대가 깔렸고 특히 어제 폭락을 기대했던 분들이 어제 폭락을 생각했는데 양전환하면서 미국 증시 반도체는 영원히 오를 것 같은 그런 심리가 딱 깔려있는 상황에서 오늘 반대로 선물이 빠지고 있어서 만약에 어제 저가를 깨게 된다면 만약에 오늘 이렇게 깨게 된다면 장대 음봉도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월봉을 봤을 때 우리가 반도체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정도 각도 또 최근에 이 정도 각도가 한 번씩 나오고 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확 미는 구간이 있어요. 이 몇 달의 구간, 이때는 짧았어요. 3개월, 이때는 1년, 이때는 6개월, 최소 8개월 이런 기간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거보다 더 큰 각도로 오른 상황에서 아직 빠지지도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빠져서 음봉이 터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쾅 떨어지게 되면 보통 보시면은 의미 있는 라인을 지켜줘야 돼요. 21선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 지켜줘야 되는데 오늘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가 주가가 오르고 났을 경우 최소 몇 달을 횡보라든지 한 번 이렇게 미는 구간이 있는데 아직 여전히 그것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아직 하락을 시작도 않은 상황에서 특히 나스닥 지수는 오르지를 않은 상황이에요. 마치 이런 차트는 예전에 우리나라 증시 미국 오를 때 횡보하다가 미국 떨어지면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지금 마치 그런 장세. 지금 기술주로 버티고 있는 게 나스닥이거든요. 미국에서도 안 가는 종목은 죽어도 안 가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밀게 됐을 경우에는 빅테크 관련주를 밀면서 그동안 버텨왔던 게 그쪽이기 때문에 수급이 다른 쪽으로 저평가 종목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부분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 드릴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 증시의 삼성전자가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큰 종목들은 봐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우리가 이런 정도의 각도를 그렸을 때 우리가 이런 종목과 비교하는 거예요. 무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다. 이런 종목하고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전쟁 관련주로 오늘 대량 거래가 터졌지만 쭉쭉 뻗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전쟁이 터져서 오늘 또 뭐 전쟁 관련주, 뭐 빅텍 이런 종목들 급등하잖아요. 전쟁 난다 그러면. 근데 항상 단발성인 경우가 많아서 이번에 오르기 전에 한 번이라도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대량 거래로 중간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한 번에 보시면은 한 번도 대량 거래 나온 적이 없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는 동안 물론 삼성전자 각도가 훨씬 가파르죠. 만약에 이게 오르는 과정에서도 꾸역꾸역 오르고 또 대량 거래 음봉이 한 번도 없습니다. 떨어지면 몇 프로씩 떨어지고 몇 프로씩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오늘 이렇게 보면은 조정 한 번도 없이 사실 우리나라 증시를 그냥 삼성전자 4배 올라서 코스피 2000에서 6000 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절반입니다. 반도체 몇 종목 합쳐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이런 식으로 급등해서 오늘 보면은 역대급 거래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음봉 거래량이 높아요. 이런 거래량 나온 적이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오늘 떨어졌는데 평소 거래량 비슷하게 거래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은 빠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이 오른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내일 조금 올라서 시작을 하더라도 오늘 장중에 산 매물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야 오늘 이제 뭐 최저가 사서 내일 아침 팔고 이게 가능하지만 중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런 대량 거래가 일단 터지고 개인 수급이 몰렸을 경우에는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이번에 올랐던 요 가격 있잖아요. 최소한 16만 원에서 22만 원 라인 테스트가 들어갈 가능성이 일단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렇게 오른 거에 대해서 한번 확 토해내서 또 무슨 빚내서 투자하신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거기를 한번 털어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거래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요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빠졌고 SK 하이닉스라든지 또 그동안 급등했던 뭐 나무가 이런 종목들도 오늘 보면은 막 20%씩 빠지고 뭐 나무 기술 이런 종목들도 오늘 막 25%씩 빠져요. 그리고 로봇주도 오늘 많이 빠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보면은 주가가 순식간에 한 4-5배 오르고 10배씩 오른 이런 중소형주 한번 빠지면은 최소 반절 막 3분의 1 이렇게 보내는 경우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노리시는 분들은 적어도 요번에 급하게 달려들어서 올라갔던 요 구간을 테스트를 한 연후에 그 다음 전략을 짜는 게 맞다. 그래서 조금 모으실 분들은 오늘 이렇게 되고 내일 장중에 잠깐 반등하고 횡보를 하든 아니면 연타석으로 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확 떨어졌을 때는 낙폭과의 반등을 노리기 위해서 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론 비교할 수는 없어요. 은하고 비교를 해볼까요?
자, 은 ETF 요런 거를 우리가 한번 보면은 자, 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버 요런 거 한번 보면은 자, 우리가 은 같은 경우나 금 같은 경우를 우리가 비교를 했을 경우에 은도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대량 거래가 한번 터졌어요. 예를 들어서 은도 올라가는 각도를 한번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너도 나도 수익 내고 너도 나도 수익 내고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거래량 없이 올라가다가 거래량이 딱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단 한 번도 거래량이 안 터지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동안에 나오지 못했던 거래량을 여기서 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 라인에서 수익 냈던 사람들은 모조리 털게 하고 그리고 한 차례 더 밀고 요 라인에서 반등이 들어가잖아요. 반등이 들어갈 때도 이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근데 삼성전자 이렇게 빠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흐름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조정 없이 올랐고 오늘 산 사람, 내일 산 사람 계속해서 수익이 누적되면서 팔면 큰일 나는 꾸역꾸역 상승하는 종목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막 급등하고 쉬었다가 막 또 급등하고 아니면 꾸준하게 조금씩 오르는 게 아니고 중간에 급등하고 계속 조정 없이 오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흐름이 달랐다 그랬죠. 삼성전자 오르는 흐름이. 그래서 요런 대량 거래가 삼성전자에서 오늘 일단 터졌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영향을 오늘 안 받은 종목들 반도체에서 왜? 미국이 오늘 빠진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아직 거래 안 했기 때문에 선불은 빠지지만 그러면 내일 또 그 영향을 받을 또 반도체 종목들이 있고 B2가 지금 역대 최대란 말 한번 털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보실 분들은 최소 이번 주는 좀 지켜보면서 미국의 마이크론을 기준으로 일단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미국의 마이크론입니다. 미국 지수가 지금 많이 올라 보이는 게 반도체에서 오른 게 마이크론 때문에 엔비디아 때문 아닙니다. 그동안도 사실 잘 보면 올랐던 종목들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뭐 팔란티어도 그렇고 팔란티어 테크 많은 분들 팔란티어 진짜 좋아하잖아요. 팔란티어도 보면은 이렇게 조정이 나와요. 주식이.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고 오르는 게 주식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마이크론 조정이 없이 올랐어요. 그럼 만약에 미국의 이제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여기 마이크론이 음봉이 세게 터지면은 거기서 미국 증시 반도체가 많이 빠져요. 그러면 여기를 왕창 패는 날은 나머지 종목들은 떨어지긴 떨어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든 아니면은 급등주가 됐던지 간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 삼성전자를 사야 되겠다. 안 그래도 내 거 교체하고 싶었는데 이참에 삼성전자로 교체하자.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가 한 번 대량 거래 첫 번째 터졌을 때 그렇게 하는 거는 단타 말고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날 음봉이 최대로 터지게 되면. 그럼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이 다시 상승을 하려면 쭉 이런 식으로 연타석으로 오르다가 워낙에 주도주기 때문에 확 밀면은 밑에 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지만 아직 그 첫 번째 하락도 오지 않았고 몇 프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는 괜찮겠지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저께 엔비디아가 또 땡기면서 살짝 반등했잖아요. 엔비디아 지금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게 좀 건전한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번에 여기서 달라붙은 이 매물 같은 경우로 한번 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지수가 조정이 안 나온 상황, 미리 조정 나온 종목들은 정말로 많이 떨어진 종목들도 미국은 많아요. 그래서 마이크론이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 됐다. 그럼 마이크론이 예를 들어서 오른 가격이 얼마부터 올랐냐 하면은 61불부터 455불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300불 찍고 가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 빠지지도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 증시 한 번 떨어지고 절대 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 상승폭이 왔으면 그래도 한 몇 달 걸리겠네. 한두 달 걸리겠네. 반도체는 내가 한두 달 정도 바닥에서 천천히 모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은 이런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제가 정말로 영상 매일 찍는 게 에코프로, BM, 포스코홀딩스, 여기는 또 뭐 대우건설, LG전자, 여기는 매일 영상을 찍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에코프로를 봤을 때 많은 분들 이때 당시 때 정말로 쇼크를 많이 받았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때 당시 때 제가 영상을 어떤 걸 올렸었냐 하면 에코프로 말고는 아무것도 안 오른다. 지수가 6% 땡기는데 올라가는 게 10%고 나머지 그 90%가 폭락 먹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때 뭐 삼성물산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도 하나도 안 올랐고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이 이때 7월 26일 날 친저가예요. 에코프로가 10배가 오를 동안에 이때 포스코홀딩스가 난리가 났었던 이 7월 26일 기준에 어떻게 됐죠? 에코프로가 대량 거래가 일단 한번 터지면서 밀었단 말이에요. 이때 당시 때. 그럴 때 삼성물산은 이런 가격을 형성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뭘 제가 자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들 안 오른 거 아니다. 근데 지수가 왕창 폭락하는 날이 있고 또 1% 빠지는 날이 있고 반도체만 폭락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왜? 지난주 금요일이 그랬거든요. 반도체만 오르고 나머지도 다 밀어버리고 했던 게 또 지난주 막상 금요일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신저가에 있던 종목도 얼마든지 지수가 오를 때 하나도 안 올랐어요. 2차전지만 올랐었지. 저때 당시 때.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그 이후에 주도주가 여기로 바뀌었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오늘 지수 떨어져서 내 거 또 망했다. 이거 되지도 않네. 지수가 올라도 안 되고 안 돼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바뀌고 그 기회를 찾아서 갈 수 있다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오늘 예를 들어서 많이 떨어진 종목들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이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락률로 봤을 때 대우건설도 엄청 올랐어요. 그쵸? 오늘 12% 떨어졌지만 대우건설이 지수가 4천 계속 5천 날아갈 동안에도 오르지를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작년 1년 내내 오르지를 못했어요. LG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LG전자 하나도 작년에 저기 10% 올랐고 셀트리온 작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지금 43% 오른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이런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올라갈 종목들이 있다는 걸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우건설은 계속 지수가 오를 때 안 오르다가 원전 이야기 이번에 처음 나온 거 아니거든요. 옛날부터 현대건설 이렇게 올라갈 때 정말 제가 영상 올리면서 힘들었던 거는 현대건설 급등하는데 대우건설 뭐하냐. 원전으로 현대건설 이렇게 오를 동안에 대우건설 오르지도 않고 현대건설 떨어지니까 또 이런 식으로 같이 또 떨어졌었어요. 보면은. 근데 올해 원전 건설 황제주는 대우건설이었잖아요. 정말로 10,000원이 넘었어요. 제가 주구장창 10,000원, 또 8,000원, 10,000원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게 돌파되는데 한 달이 안 걸립니다. 남들 갈 때 죽어도 안 가다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거는 오늘 예를 들어서 반도체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바이오도 있고 또 저평가 종목들도 많이 있고 그동안에 오르지 않았던 지금 지수가 약간 혼조장세를 보일 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증권주 조정 나올 수 있고 반도체 조정 나올 수 있고 2차 AI 로봇 여기도 조정 나올 수 있고 2차 전지도 폭등한 종목은 조정 좀 나올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이 또 나오기 때문에 오늘 지수 떨어졌는데 코스닥이 오늘 4.6% 떨어졌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 연차트를 보시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옛날에 3,000포인트였어요. 코스닥 지수가.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코스닥이 코스피처럼 비정상적으로 폭등을 한 게 아니죠. 코스피는 삼성전자 효과로 인해서 폭등을 한 상황인데 폭등을 하고 지금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지수까지 올라갔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물론 떨어질 때까지 빠질 수 있어도 어느 정도 신고가를 가기 위한 이 연봉 차트의 움직임이 상승 장악형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뻗어갈지 모르는 장세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빠질 때 코스닥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내가 코스닥 지수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번 조정을 통해서 코스닥 예를 들어서 조정 나올 때 코스닥 지수를 또 모아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고 특히 예를 들어서
특히 또 예를 들어서 코스닥 레버리지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많은 분들 진짜 좋아하시는 게 또 코스닥 레버리지예요. 근데 코스닥 레버리지는 2배짜리이기 때문에 또 예를 들어서 이게 빠지게 되면은 또 많이 빠질 수 있어요. 코스닥 레버리지는. 그래서 자, 코스닥 레버리지가 자,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오늘 예를 들어 10%가 빠졌지만 여기 오른 게 좀 심하잖아요. 여기 오른 게. 그러면 요 정도 쌍봉 찍고 내려오면 한 요 정도 아래까지 또 내려올 수 있겠다. 그러면은 코스닥이 거래량이 대량으로 요번에 터진 거예요. 생전 가다가. 그래서 거래량이 터졌을 때 그 중심 가격 아래로 내려왔을 때 코스닥 레버리지를 좀 모아간다든지 오늘 같은 날 다 사는 게 아닙니다. 조정 나올 때 코스닥 레버리지 모아가서 지수가 폭등을 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랐지 코스닥은 사실 올해 한번 움직이고 시작한 거거든요. 2월 달에. 이런 걸 한번 모아가고 또 저평가 코스닥 종목은 하나도 안 오른 종목들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잘 보면 많이 빠졌지만 특히 많은 분들 걱정하시는 게 삼성전자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지만 에코프로 보시면 여기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면 다 누가 사준다. 이 밑에 있을 때는 얼마나 많은 손절 종용을 했나요? 5월 달에. 작년 5월 트럼프 당선됐을 때 또 모두 화재 나고 뭐 별의별로 다 있고 2차 전지 절대 안 된다. 적자나고 망한다. 에코프로 10,000원. 이렇게 얘기했던 시절이에요. 그때 당시 때 나는 이거 똑같은 가격이다. 거래량이 하나도 안 터져서 내려왔다. 반드시 쇼커버링이 된다. 그 위에 가면 누가 다 사준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은 37,000원에서 190,000원까지 오고 쌍봉 찍고 이렇게 되면은 좀 쉬어갈 수 있겠네. 오늘 빠졌어도 좀 위에 있네. 그러면 새로 보시는 분들은 급하게 따라잡는 게 아니라 조금 쉬는 게 필요한 구간이 왔어요. 오늘 라인에서 많이 빠지면서. 그래서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또 삼성 SDI든 이런 종목들이 고점에서 첫 번째 거래량이 좀 터진 자리라서 조금 관망했다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뭐 2차 전지 관련주를 조정 나왔을 때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괜찮아요. 오늘 좀 아쉬운 게 포스코 퓨처엠하고 포스코 홀딩스인데 포스코 홀딩스는 조금 얘기가 다른 게 포스코 홀딩스가 물론 오늘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가격이 45만원에서 50만원 이 사이였는데 영상마다 그거는 이 밑에 떨어졌을 때도 단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어요. 대우건설 바꾼 적 없고 LG전자 단 한 번도 목표가 바꾼 적이 없습니다. LG전자가 삼성전자 쉴 때 또 급등한다고 해서 LG전자가 또 여기 거의 뭐 상치고 막 급등을 했던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오늘 조정 나오는 거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거예요. 오늘 많이 오른 종목에서 조정이 많이 나왔는데 공통적인 건 LG전자는 거래량이 없어요. 삼성전자하고 다릅니다. 거래량이 적어요. 떨어졌지만. 포스코홀딩스도 오늘 대량 거래까지는 아니에요. 오늘 반도체 쪽에 대량 거래가 몰리는 날이고 또 현대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나왔어요. 하지만 대량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정이 됐을 때 우리가 타임을 잡아서 밑에서 모아간다 그랬을 경우에는 오늘 떨어졌더라도 대량 거래가 안 터진 종목을 우리가 밑에서 모아가는 것도 괜찮다. 오늘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 다 떨어졌습니다. 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요 전 영상 찾아보시면은 안 오른 종목 방산 안 올랐다. 현대 로템 얘기했어요. 현대 로템. 그래서 오늘 또 급등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요 전 영상에 일주일 전에 올린 영상에서 제가 항상 주도주들을 봐드리는데 거기서 현대 로템 얘기했습니다. 안 간 거 중에. 그 전에는 현대 제철 얘기했었고 많이 올랐었고 아모레 퍼시픽도 얘기했었어요.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려온 거고 대한항공도 급등을 하고 내려온 거예요. 계속 강조드리고.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밑으로 키 맞추기가 들어가는 거고 오늘 내 종목이 뭐 한 10몇 프로 빠진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면은 또 거래량 많이 터진 거 아니다 그러면은 지수가 이 정도 떨어지면 내 것도 그냥 떨어지고 또 밑에 있는 종목은 또 집어 던지고 또 내가 폭락한 종목 또 단타 치러 가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연동이 된 것 뿐이다. 하지만 미국도 지금 많이 선물이 영향되는 게 나스닥이 아니라 반도체 쪽이라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반도체나 로봇 AI 쪽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장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자, 물 한 잔 먹겠습니다. 이번 장에서 만약에 내 종목이 오늘 좀 많이 떨어졌지만 내가 2차전지 쪽을 좀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포스코 그룹주를 제외하고 에코프로나 뭐 나머지 2차전지 밑에 있는 종목도 굉장히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거래량 안 터진 거 보셔라. 코스모 신소재는 거래량까지 터진 거는 또 아니에요. 오르지도 않았죠. 이건 거래량이 안 터졌어요. 근데 최근에 예를 들어서 많이 올랐던 것 중에 제가 전고체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하고 한농화성이에요. 그러니까 전고체 쪽으로 쭉쭉 뻗어갈 성장주를 관종에 넣으실 분들은 이번 조정 때 차라리 한농화선 종목 같은 종목들이 빠졌을 때 아니면 이수 스페셜티 같은 종목이 빠졌을 때 보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신고가를 치고 가는 2차전지는 결국은 전고체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이쪽 라인에 전고체 배터리 소재 실적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라서 또 화학 섹터 반등할 때도 같이 연동될 수 있고 순환매 걸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신다든지, 다만 또 이런 것들은 또 최근에 빠져요. 어느 슬쩍 현대 무백스 시끄러웠지만 대량 거래 음봉까지는 아니어도 한번 고점에서 빠지니까 이 정도는 조정이 나오잖아요. 이 정도는. 또 한양 ENG 이런 종목들도 오늘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대량 거래는 아니에요. 오늘 기본적으로 10% 빠진 종목들 너무 많습니다. 반면에 전쟁과 빅텍, 스페코 이런 거는 항상 급등 몇 번 하면 떨어집니다. 전쟁 관련주는. 뭐 북한이 미사일 쏘면 오르는 종목, 스페코, 빅텍 같은 종목들. 또 드론 관련주는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가 좀 거래량이 붙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슨 전쟁 관련주 중에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 없어요. 한 개라도 나오는 게 없는데 여기는 또 오늘 또 보면은 최근에 실적도 좀 턴어라운드가 되고 이 뭐 드론 얘기만 나오면은 드론 얘기만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여기도 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좀 거래량이 붙었구나.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관심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면 되고, 현대 오토에버도 뭐 많이 오르다가 지금 오른쪽 각도에서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한 번 떨어진 게 아니라 한 번 더 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가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 HL 만도도 지금 밑으로 거래량이 지금 밑으로 지금 치고 있거든요. 여기 남들 갈 때 최근에 좀 밀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빠지는 거 보면은 순식간에 빠집니다. 한미반도체도 보면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많이 오르고 나서 이런 식으로 오른 것만큼 금세 빠진다 그러면은 바로 다음날에 급등을 해서 가지 못하면 매물이 나와서 차익 실현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느 슬쩍 이수 페타시스도 그렇고 좀 이렇게 올라가다 실적이 좀 아쉬우면서 내려오고 있는 종목들도 많아요.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아직 빠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됐다고 한들 내일 얘가 또 급등을 못하면 오늘 좀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고 무슨 D램 관련주고 하이닉스 관련주, 삼성전자 관련주인데 들 빠진 게 내일 빠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모든 반도체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최근에 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미사이언스, 또 한미약품 이게 또 올랐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또 우리가 급등했을 때 따라잡으면 다 내려옵니다. 주식들이. 그러니까 급등하면은 우리가 계속 가는 종목 몇 개 안 돼요. 오른 다음에 제자리로 내려오는 게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좀 새롭게 거래량에 붙었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명신산업이다. 여기는 밑바닥에 있다가 대량 거래가 터지고 두 번 빠졌지만 테슬라 관련으로 지금 명신산업이 뭐 차량 경량화 관련주로 주목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 없이 빠졌잖아요. 보면은 이런 것들은 오른 다음에 빠졌을 때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요. MS 오토텍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지만 여기도 저평가예요. 명신산업 갖고 있는 회사 아니에요? 거래가 터졌고 자사주 많이 갖고 있고 이런 종목들은 심하게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오른 다음에 거래량이 없이 빠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쉬었다 바로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보면 로봇주도 클로봇, 유진로봇 이런 종목들 다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이나 반도체 쪽은 몇 종목 말고는 지금 거의 지금 계속 내려가는 상황이
이제 오늘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위치 자체가 삼성전자하고 연동이 될 수 있는 종목들보다는 오늘 보면은 미래에셋증권 이런 데도 보면 최근에 각도가 굉장히 가팔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엄청 수익 내고 첫 번째 음봉 나온 걸 그날 사줘서 다음날 팔 거 아닌 이상은 급하게 오늘 매집하는 거는 아니다. 그동안 제가 증권주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거든요. 한화투자증권, 유진투자, 유안타증권 다 지금 급등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교보증권도 보면은. 그러면 증권주도 지금 삼성전자하고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 빠진 게 각도가 좀 높아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이 없는 섹터를 좀 보는 게 낫겠다. 보면은 오늘도 물론 오른 섹터도 있지만 뭐 농심 같은 경우는 오르질 않은 것 같아요. 농심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아직 오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살아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신다든지. 왜냐하면 이러다가 또 양봉치고 또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수가 왕창 빠진 날은 또 안 가는 경우가 있다가 그 다음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건설 섹터는 추세가 좋은 게 GS건설 조정 나왔지만 심하게 오른 게 아니에요. 같이 빠집니다. 원래 지수 빠지면. 요런 것들을 저는 건설은 남북경협으로도 요번에 한번 또 얘기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북한 무슨 트럼프가 공격한다는 이런 생각할 게 아니고 뭔가 또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쪽으로. 물론 전통적으로 보면 뭐 대하 TI 같은 종목들도 있고 남북경협주 찾아보면 많아요. 지금 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건설은 항상 들어가요. 현대건설이라든지 대우건설 이런 거 또 들어갑니다. DLENC 같은 종목들. 추세가 여전히 올랐지만 많이 오른 게 아니잖아요. 중소형주에서도 재건주 항상 말씀드리는 거 보면 대창단조 제가 말씀드리는 게 DY 파워 다 지금 추세가 나쁜 게 아니에요. 거래량 터지면서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자리 만들면서 가는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한미 뭐 글로벌 같은 경우 요런 것들이 잘 보면은 무슨 남북 경협주에 또 걸리면 또 많이 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무슨 재건으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빠지기는 같이 빠졌는데 오히려 또 다른 이슈가 나오면은 또 매물이 심하게 없기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임상 관련주 또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는 안 오른 제약바이오 쪽으로 뭐 HLB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지금 올해 예를 들어서 NDA가 어떻게 되느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르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거고 뭐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 빠졌지만 가장 저평가된 게 JW 그룹입니다. 꼭 관종에 넣어주시고 또 아니면 뭐 대웅제약 이런 것들 최근에 제대로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제약바이오도 심하게 안 올랐는데 저평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코스닥 지수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이번 조정 후에 또 움직일 수 있는 게 또 제약바이오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자동차주는 여전히 저평가예요. 요번에 장에서 오늘도 현대위아는 제가 항상 대형주 중에는 현대위아를 최근엔 가장 많이 말씀드려요. 현대모비스도 있고 현대차도 있는데 현대위아가 사실은 큰 수혜를 보진 못했어요. 오르긴 올랐지만. 근데 만약에 이런 종목의 조정이 많이 좀 나오게 되면은 현대위아가 또 AI 로봇 무슨 뭐 로봇 자동화 관련주로 또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종목들. 그리고 추세 만들어가고 있는 저평가 자동차주 보면 하나도 오른 게 없습니다. 현대공업 같은 경우도 안 올랐고 PHA도 오른 게 없고 동아화성 정말 오른 게 없어요. 같이 거래량이 터진 게 없습니다. 근데 제일 저평가는 DY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DY 파워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LVMC 홀딩스는 호재가 또 나왔는데 최근에 공매도 하고 또 보면 대차장으로 장난을 많이 치는데 이 LVMC가 미얀마 때문에 예전에 급등을 했던 종목이에요.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코로나 이전에 이제 보시면은 요때 당시 때 신고가를 치고 있는 종목은 사실 LVMC였거든요. 이때 당시 때 바닥에서 쭉 이렇게 오르고 있었던 상황일 때 화신 뭐 간 것도 없고 내려왔고 서현이와 신저가 뭐 이때 현대위아 뭐 신저가 뭐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때 왜 그랬었냐 하면 미얀마의 현대차 독점이거든요. LVMC가 또 라오스 현대차 기아차 50% 점유율 다 LVMC 매출이잖아요.
베트남이나 다른 동남아는 현대차가 현지 기업이랑 합니다. 근데 LVMC랑 해요. 미얀마도. 근데 지금 LVMC가 베트남은 트럭 2등 한다는 기사 전에 또 보여드렸고, 미얀마가 지금 현대차가 거의 1, 2등 다투고 있어요. 미얀마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 매출은 LVMC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중요한 게 이것도 있지만 LVMC가 이제는 유통회사가 됐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마트나 노브랜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LVMC 매출로 앞으로 들어갈 거예요. 왜? 지금은 지분이 코라오 디벨로핑하고 이마트 쪽 매출 20%만 LVMC가 지분을 갖고 있지만, 지금 보면은 앞으로는 또 LVMC가 라오스 이마트 24 노브랜드 이게 지금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라오스에서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마트가 너무 잘 되고 있어요. 라오스에서. 그래서 가장 큰 지금 또 노브랜드가 지금 생겨요. 여기에 보시면은 한국식 이마트 노브랜드 4, 5점 이거 제일 큰 거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에. 근데 지금 쇼핑몰에 라오스에 이제 쇼핑몰 라오스에 제일 큰 거 여기에 노브랜드, 이마트 24, 큰 이마트, 뭐 전기차 충전소, 파리바게뜨, 맘스터치 여기 다 들어가는데 이마트 매출도 전부 다 LVMC 매출이 앞으로 되겠죠. 지분을 확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 팔리는 거 모든 매출은 LVMC 매출이고 이마트의 매출은 모두 LVMC 매출이 돼요. 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이기 때문에 매출은 전부 다 LVMC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LVMC가 이미 편의점 자체는 라오스에서 1등을 하고 있어요. 콕콕 브랜드로. 근데 그게 다 이 라오스에서 이마트 노브랜드, 이마트 24로 다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마트가 지금 앞으로 급부상해서 미얀마가 급부상해서 미얀마의 현대차 쇼룸도 굉장히 크고 앞으로 여기 LVMC 자체적인 유튜브에서도 직원을 뽑고 또 기관들 상대로도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그 미얀마 매출은 앞으로 현대차 판매는 모조리 LVMC 매출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몇백 %씩 증가되고 있는데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었죠. 지금 자본 5천억에 부채 1,900억이면 자동차하고 유통회사 중에 가장 재무구조가 좋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 기사가 올해도 잘 되고 있다. LVMC 4분기하고 1분기가 최대 성수기인데 3월 말에 실적 발표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눌렀다는 것은 최근에 대차장고 갖고 장난을 많이 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이 위로 치고 올라가서 여기는 매물대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 떨어질 때 거래량이 없었고 이 2,100원 라인에 이 거래량은 오세훈 회장의 5천만 주 매수예요. 2,100원에. 여기 최대 주주죠. 그리고 여기 라인에는 기관이 1,750원에 들어왔고 연차트로 이렇게 올랐을 때 17,000원일 때 시가총액 1.5천억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많은 나라 베트남 트럭 2등하고 라오스, 미얀마 다 성공시키고 편의점, 뭐 라오스의 뭐 교통, 택배 이런 거 다 장악했는데도 사업은 뭐 몇십 개, 뭐 그때 하나 있으면 지금 20개인데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라우 그룹 자체가 연매출 3조의 연매출 2조의 자산 3조거든요. 근데도 시총 1조도 못 간 상황이에요. 여기 모 회사가 지금 어쨌든 자산 총계가 3조 넘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가 실적이 이렇게 좋아지는데 시총이 2,800억인 게 말이 안 되고 지금 대주주가 사고 나서도 많이 물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라 1,000억 이상을 샀는데 2,100원에. 그래서 물론 오늘 떨어지고 지난주에 올랐던 부분들 다시 내려와서 아쉽지만 충분히 다시 바닥권에서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가게 되면 이번에는 여기를 좀 대량 거래 쇼커버링으로 뚫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로 인해서 또 무서운 분들, 또 포스코홀딩스가 많이 빠졌지만 포스코홀딩스가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온 종목이에요. 그동안 말씀드렸던 삼성 SDI부터 해서 에코프로, BM 정말 힘들었어요. 다 손절한다고 했던 거. 그래서 뭐 대우건설, LG전자, LG이노텍도 매일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올랐고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 오늘 빠진 것도 빠지지만 나머지 종목들도 오늘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앞으로 또 미증시가 조정이 나오더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증시를 이끌고 있고 우리나라가 먼저 빠진 게 중요해요.
어제 미국 빠지지도 않았는데 그렇다면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 차익 실현 좀 나올 수 있고 이번 조정을 통해서 모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간다면 충분히 그동안 가지 않았던 종목들에도 큰 기회가 있을 거고 기존 주도주도 조정 이후에 좀 다시 갈 수 있겠다. 시간이 약간 걸릴 수 있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미국은 반도체 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지 마시고 마이크론 지수도 같이 보셔라. 마이크론이 빠지게 되면은 이것도 미국도 한번 반도체 조정 나올 수 있겠고 미국에 지금 많이 연동되는 게 반도체만 많이 올랐어요. 그 부분만 생각을 한다면 많이 안 오르는 섹터는 미국에서는 또 지금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반도체만 장중에 움직이고 나머지는 또 밑에서 잘 버틸 수 있다. 이 부분 생각하신다면 지금 전쟁 때문에 많이 빠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구독, 좋아요, 엄지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강의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종목 손절 다 하고 올라봤자 소용없어요. 내가 손절 다 하고 옮긴 다음에 또 이 종목 내 거 팔았던 거 올라가서 다시 사봐야 많이 못 삽니다. 손절이 크게 들어가면 아마 에코프로로 많이들 느끼셨을 거고 또 대우건설 같은 종목들 그동안 또 바닥에서 기다렸으면 올라갔을 종목들 손절했으면 정말 후회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이 종목 문제가 있으면 팔아야 됩니다. 떨어지면. 근데 문제가 없는 종목들은 반드시 기회가 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좀 장 빠져서 속상하시겠지만 힘들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따뜻한 댓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상한가 기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